네, 안녕하세요. 칸타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 전 이제 적립식으로 기존에 하던 게 있는데 그거 이제 소액식 하던 거 그걸 이어갈 생각이고요. 한 달에 이제 매달 뭘 샀는지 그런 걸 좀 영상으로 남겨놓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또 찍게 되었어요. 근데 기존에 하던 건 이제 제외하고요. 기존에 뭐 투자를 하던 것들 제외하고 적립식으로 하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립식 위주로 얘기를 할 건데요.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주식 투자를 왜 하는지, 그리고 그 얼마가 목표인지, 그럼 이제 목표 의식을 갖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보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파이어족이라고 있는데요. 이 파이어족이란 뭐냐면요. 30대 말, 그러니까 30대 나이가 이제 30대 그 다음에 40대 초반까지 해가지고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20대부터 이제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여가지고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거죠. 경제적 자유까지 도달하기 위한 도달하면은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사람들을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경제적 자유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경제적 자유라는 게 그럼 뭐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근로소득이 0원이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직접 제 몸을 써가지고 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 그게 이제 0원이어야 돼요. 하나도 없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가 있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오토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사람을 쓰는 거죠. 사람을 써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제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계속 이제 수익이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투자.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건데 투자를 해서 배당이 나오잖아요. 그 배당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하겠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있겠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많이 낮아져 가지고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한 3-4% 정도 될 거예요. 평균적으로.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적 재산이 있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책 같은 경우 책을 제가 작가여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이 계속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또 팔려가지고 수익을 주잖아요. 아니면 뭐 발명품을 만든다든지 뭐 아니면 뭐 유튜브도 방법이 되겠죠. 유튜브가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를 찍어뒀는데 그게 계속 수익을 창출해 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 같은 경우 이제 현실적으로 오토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힘들잖아요. 지적 재산이나 그래서 어 요거 두 개를 위주로 했어요. 부동산과 투자. 근데 실거주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 좀 많이 착각하시는 게 계시는데요. 뭐냐면은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이거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떨어져도 제가 사는 거고 그다음에 올라도 제가 사는 거예요. 어차피 필수제이기 때문에 이 주거는요. 이걸 사지 않으면 어쨌든 전세든 월세든 제가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한 채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과거를 보면 아시겠지만 특히 서울은 그랬지만 계속 가격이 상승해 왔어요. 물론 하락기 조정도 오고 그다음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뭐 하락도 하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을 해왔다는 거. 그리고 또 착각하시는 게 이거는 이제 무포지션이에요.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건요. 상승에 베팅한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만약에 하나도 없다. 내가 이제 하나도 없어요. 부동산이 하나도 없다면은 실거주가 없으면은 이건요 무포지션이 아니에요. 하락에 베팅한 거지. 왜냐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요 저는 그만큼 손해 보는 거거든요. 나중에 어차피 결국에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야 되잖아요. 이게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부동산은 물론 뭐 100% 그러지 않는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매우 낮잖아요. 극히 낮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조정을 줬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길게 보면은 나중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영채를 한 채도 없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한 채를 베팅을 하고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익형 한 채,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이제 한 채를 가져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이거는 이제 투자 목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한 채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 그 다음에 투자, 이제 주가 될 텐데, 이거는 투자를 해서 이제 배당을 목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찍는 영상은 계속 여기 이제 위주로 해가지고 할 건데, 자 보시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스탁파이어족이라고 있는데 사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 뭐냐면은 스파족이라고 부를게요. 이제부터 뭐냐면 이제 스탁 주식이죠. 아까 파이어족 얘기했었죠. 주식을 위주로 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탁파이어족. 자 일단은 뭐냐면은 그럼 목표를 알아볼게요. 목표는 얼마인가? 저의 목표 같은 경우는 이제 칸타의 목표는 이제 50세까지 해서 월 평균 배당이 세전 400만 원 정도. 저는 이제 혼자 산다는 기준 하에 그 정도를 이제 목표로 두고 있고요. 지금 환율로 3,351달러 정도 되는데, 세후 그러면은 한 36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위주로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배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배당의 한 15% 정도는 세금을 떼고 저한테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한 세후 36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하는데 저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돈을 많이 쓰고 그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목표를 잡았어요. 이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배당 400만 원을 도달하기 위해서 그럼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2% 기준은 이게 뭐냐면요, 배당이 이제 한 2% 정도, 1년에 2% 정도 나온다. 배당 수익이 한 2% 정도다. 그러면은 저는 그 24억 원치 자산이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금액이. 그러면은 이제 이건 좀 너무 좀 많으니까 수익형 오피스텔 한 채를 두고 그냥 한 20억 원 정도를 목표를 해보자. 일단 그러면은 20억 원 도달 기준 연 수익률 약 6%대, 목표 수익률인데 목표 수익률 6%대로 잡았을 때 한 23년 정도, 지금 앞으로 제가 50세가 되려면은 23년 정도 남았는데, 한 23년 정도 뒤에는 23년 동안 월 300만 원 정도씩 적립식으로 해야지,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연 수익률 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월 300만 원 정도씩 이제 적립식으로 매달 매수를 했을 때 한 20억 원에 도달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뭐 어떤 분들은 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전 10억만 필요한데요. 한 10억 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달에 뭐 18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들어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배당 수익으로. 그러면 이제 월 적립액을 한 150만 원씩 23년간 되겠죠. 아직 아까 절반이니까. 연 수익률은 한 6%대 돼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자 이건 너무 힘들다. 굉장히 뭐 300만 원이 어떻게 여유가 있냐, 한 달에 매달 이렇게 매수를 할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일단은 저는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20억 목표니까요. 한 이 정도 넣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현금을 어느 정도 또 모을 거잖아요. 현금을 또 모은 걸로 나중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한 번에 매수를 하는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오면은 제가 모아놨던 현금을 투입을 하는 거죠, 크게. 그래서 결국에는 월 300만 원은 넣지 않았지만 그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잡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런 게 좀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목표를 이렇게 적게 잡으시면 돼요. 이게 적지도 않아요. 한 10억 정도.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유튜브도 그렇고 뭐 유행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 하나인데요.
저도 이 방법으로 이제 따라갈 생각이거든요. 적립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오늘은 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올 웨더 포트폴리오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웨더 올 웨더. 자, 모든 경제가 이제 순환이 있는데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가지 경제 이제 그게 있는데 시기가 있는데 그 네 개 다 커버가 되는 네 가지 이제 계절이 왔을 때 뭐 어떤 날은 주식이 강한 날도 있을 거고 뭐 어떤 날은 뭐 채권이 강한 날도 있을 거고 어떤 날은 뭐 경제 위기가 와서 금값이나 뭐 이런 게 좀 강세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커버를 하는 거죠. 커버를 어느 계절이 오던 내가 수익은 최대한 가져가고 그다음에 하락을 했을 때는 최소로 하락을 가져갈 수 있게끔 분산 투자하는 방식인데 나름대로 이분이 이걸 발명하신 분이 이제 레이 달리오라고 있어요. 투자의 이제 대가인데 헤지펀드 그 가장 큰 헤지펀드 사에 이제 그 만드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걸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핵심만 얘기하자면요. 비율을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주식 한 35% 정도, 그 다음에 채권 한 50% 정도, 그리고 원자재의 한 7.5%, 금의 한 7.5% 해서 100%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자산 배분을 해서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조금 변형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주식을 한 40%에서 45%, 그리고 채권을 40에서 45%, 그리고 원자재 금, 은 합쳐가지고 한 15% 정도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그 이유는요. 주식을 조금 늘려서 아무래도 이 주식보다는 채권이 수익률이 좀 낮거든요. 낮은 편이라서 물론 주식이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오면요. 주식은 반토막도 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토막도 나는데 그 반토막 날 때 이 채권이 방어를 해주는데 그 방어 역할을 해주지만 그만큼 이제 수익률이 결국에는 장기로 보면 수익률은 주식이 좀 더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만큼 이제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어느 정도 이제 난 더 안정성이 좋다. 저는 이제 반토막이 되더라도 더 매수할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 위기가 와서 주식이 뭐 반토막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은 그 반토막 될 때까지 계속 분할 매수로 계속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쵸? 어쨌든 이게 만약에 이제 불가능하다, 나는 진짜 좀 하락을 해서 반토막이 나면은 이거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애초에 이제 채권이나 뭐 원자재 금, 은 이런 비율을 좀 높이시면 되겠죠. 주식 비율은 좀 낮추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오늘은 일단 개요만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